네, 반갑습니다. 무지개 건강 박쌤입니다. 날이 갑자기 많이 추워져서 활동하시는데도 좀 많이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이게 추웠다라면 괜찮은데, 뭐 영상 뭐 한참 올라갔다가 지금 영하 오늘 서울 같은 경우 12도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많이 위축이 되네요. 예, 네, 지난주까지 이렇게 그 무엇을 먹을 것인가 콜린 캠벨 박사의 책을 쭉 우리가 이제 한 네 번에 걸쳐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 외에도 이제 무엇을 먹을까 뭐 이런 책들이 되게 많긴 한데 그러니까 꼭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것이 아니고 먹거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책들은 되게 많은데 저는 하이라이트가 사실은 그 콜린 캠벨 박사의 무엇을 먹을 것인가 그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뭐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차이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했던 연구 내용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선정한 책은 뭐냐면 그럼 이제 무엇을 먹을 것일까? 물론 골고루 다 먹어야 되지만 우리 현대인들한테 가장 많이 필요한 게 어떤 영양소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다가 오메가3 지방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오메가3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거 이제 조금 몇 번에 걸쳐서 해야 되는데 이건 언제 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동안 공부해온 거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오메가3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뭐 현대인들이 오메가6 지방산을 많이 먹어서 뭐 염증을 많이 일으키고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도 오메가3가 왜 우리 인간한테 필요한가를 한번 이렇게 생각들을 해보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입장이냐면 진화론적 입장에서 모든 생명체에서는 바다에서 출발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럼 바다에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게 물론 식물에도 있습니다. 아마시라든지 뭐 이런데 뭐 오메가3 지방산이 충분하게 있긴 하지만 이게 또 한계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책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등푸른 생선들이 되게 많잖아요. 오메가3가 특히 많고 양질의 오메가3 지방산은 등푸른 생선들에게서 많이 나오는데 어쩌면 생명의 근본이 바닷속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이 필요한 영양소가 오메가3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또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인간에게 가장 완전식품이라고 하는 모유를 돌이켜 봤을 때도 오메가3와 오메가6 비율이 1대1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풀을 먹은 소들, 그러니까 방목을 하고 풀을 먹은 자연적인 소들이 생산하는 우유에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을 봐도 1대1의 비율을 나타내거든요. 그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메가3 지방산이 아닌가. 특히 현대인들한테는 더더욱 필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가 오메가3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선정하게 됐고요. 이 책 표지에 보게 되면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매일 오메가3 EPA 슬러시 DHA 1000mg을 섭취하면 당신의 몸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이렇게 하고 물음표를 던져놓고 있습니다. 저자는 윌리엄 시어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건강관리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신뢰받고 있는 윌리엄 시어스 박사가 슈퍼영양소 오메가3의 마력을 소개한다. 예, 박사입니다. 건강관리 분야에서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요. 지금까지 수많은 전문가들이 오메가3 효능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낱낱이 분석하여 독자들의 눈높이에서 풀어냈다. 그러니까 오메가3 연구된 것들, 사실은 오메가3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오메가3 다이어트라는 책입니다.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연구로서는 오메가3 연구로서는 최초로 된 연구로 알고 있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오메가3의 효용성이 검증이 돼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나왔는데 그걸 또 총합한 것이 뭐냐면 이 책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오메가3 사용 설명서.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오메가3 다이어트, 뭐 다이어트 부분에 가서 또 이제 하게 될 때 다시 한번 그 책에 대해서도 한번 해드릴 생각이 있는데요. 이 책 표지에 보게 되면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메가3가 우리 몸속에서 하는 일에서 첫 번째 심장이 더 튼튼해지고 뇌졸중을 줄인다.
피부에 탄력이 생기고 뼈가 더 튼튼해진다. 면역 체계가 강화된다. 두뇌가 똑똑해지고 차분해진다. 염증이 완화되고 상처가 훨씬 빨리 낫는다. 임산부가 훨씬 건강해진다. 시력이 개선되고 노화 속도를 늦춘다. 류머티성 관절염을 완화시킨다. 우울증과 같은 기분장애 증상을 완화시킨다. 전립선암을 줄인다. 이렇게 가지고 이제 이 날개에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있다. 이런 걸 이제 하나씩 공부해 나갈 거고요. 이제 추천의 글을 보게 되면 이제 참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이 책의 이제 추천의 글인데 빌 렌즈 박사라는 분이에요. 미국 과학진흥협회와 미국 영양학회 회원이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뭐 쭉 해놨지만 내가 생화학 교수가 되던 해는 1964년이었다. 이 책이 출간된 연도가 언제냐면은 이 책은 13년도 2013년도에 출판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빌 렌즈 박사가 생화학 교수가 되던 해가 1964년이었습니다. 우리 몸이 비타민처럼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을 강력한 호르몬으로 전환한다는 논문이 처음으로 발표되었다. 그 후 몇십 년 동안 수백 명의 과학자들이 오메가3와 오메가6 호르몬에 관한 보다 더 중요한 사실들을 밝혀냈다. 오메가 지방이 신체의 거의 모든 세포와 조직에서 선택적인 수용체처럼 작용한다는 사실도 그중 하나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와 같은 호르몬은 인간 생활의 거의 모든 생리학적 측면과 병리학적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오메가3, 오메가6가 호르몬과 같은 역할들을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생리적인 측면에 관여한다라는 거예요. 생리적 측면과 병리학적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오메가3와 오메가6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라는 얘기죠. 죽상동맥경화증, 죽상동맥경화증이라는 게 뭐냐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 혈류장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맥경화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혈전증, 부정맥, 심장마비, 면역, 염증성 장애, 천식, 관절염, 정신질환, 우울증, 자살, 이상행동, 암증식, 입원기간의 장기와 같은 많은 상황에 관여한다. 뭐가요? 오메가3와 오메가6가 관여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현대인들은 오메가6 지방산 섭취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염증이 많이 일어나는 거고요. 물론 염증 자체로만 평가를 했을 때 염증이 우리 몸을 해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 몸에 경고를 일으키는 하나의 경고 신호인데 이 염증이 만성화됐을 때 우리 몸을 피폐하게 만들고 질병에 걸리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모든 질병에 저변 학대에 가서 보게 되면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염증이라는 거예요. 암도 만성 염증에서 발현된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오메가3와 오메가6는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영양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책에 보게 되면 총 뭐 이렇게 12장으로 돼 있고요. 부록도 있고 뭐 해가지고 뭐 이제 Q&A도 중간중간 있거든요. 한 챕터가 끝날 때마다 Q&A가 있는데 Q&A 중에서도 좀 알아야 되는 거는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1장이 이제 4가지 생선 이야기예요. 머리말에는 오메가3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라고 해가지고 책이 있는데 이 책 16페이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면 건강이란 끈적끈적한 물질들이 신체 조직에 쌓이지 않는 상태이며 병이란 신체 조직에 끈적끈적한 물질들이 너무 많이 쌓이는 것이다. 결국 끈적끈적한 것이 모여서 뭐를 일으킨다고요? 염증을 유발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려면 끈적끈적한 물질들이 우리 혈관이나 특히 세포에 안 쌓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결국 잘 흘러다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챕터가 4가지 생선 이야기입니다. 재밌는 제목이 있는데 여기 이제 작은 제목으로 뭐가 있냐면 오메가3가 없는 분유에 분노한다라는 제목을 달아가지고 이 책 22페이지에 보게 되면 나는 모든 유아용 조제 분유의 영양소 성분을 조사해보고 나서 모든 분유, 특히 미국에서 만든 분유에 두뇌를 키워주는 중요한 오메가3 지방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두뇌는 60%가 지방이며 두뇌를 구성하는 최고의 오메가3 지방산 중 하나가 DHA다. 자,
우리나라 엄마들도 DHA는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10년 넘은 얘기긴 하지만 광고에서 뭐라 했어요? DHA를 첨가한 우유가 또 나와서 한때 또 대한민국을 다 휩쓸을 정도로 DHA가 굉장히 좋죠. 두뇌 지방을 형성하기 때문에 두뇌 개발에도 되게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근데 모든 분유에 미국의 케이스예요. 이제 이 당시 이 박사가 연구한 그 당시에요. 다 빠져 있었던 거죠. 갓난아이에게 초유는 처음 마시는 완벽한 면역 강화 식품이다. 그런데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모유에는 오메가6와 오메가3 비율이 1대1 비율로 있는데 조제 분유에서는 다 오메가3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모유에 함유된 두뇌 지방에 관한 영양 정보가 알려진 지 10년이 넘었건만 대부분의 분유 제조업자들과 식약청, 심지어는 나 같은 의사들도 그런 정보를 무시했다. 이것은 반드시 개선해야만 하는 문제였다. 예. 지금은 이제 다들 들어있죠. 그래서 24페이지에 보게 되면 마침내 2001년이 되던 해 식약청과 유아용 분유 회사들은 더 이상 우리의 과학적 주장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회사들이 유아용 분유에 오메가3를 첨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이전에는 조제 분유에는 뭐라고요?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모유에 들어있는 모유는 아이가 갓난아이에게 초유는 처음 마시는 완벽한 면역 강화 식품이고 두뇌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들인데 왜 오메가3 지방산이 안 들어있었냐는 거죠. 25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분이 작은 제목으로 뭐라고 해놨냐면 암 투병으로 나의 식단이 바뀌다. 그러니까 이분도 암이 걸리기 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본인이 알고 있는 정도에서만 식단을 유지했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식단을 바꾼 거죠. 그래서 25페이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건강식품은 건강한 노화에도 효과적이다. 콜린 캠벨 박사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러니까 건강식품은 뭐냐 하면 우리가 건강식품 그러면 정제로 된 것들을 자꾸 생각하시는데 과학자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음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식품이 바로 해산물이다. 실제로 아기의 두뇌 형성에 결정적인 지방들은 노인의 두뇌와 신체에도 중요한 영양소다. 결국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은 중년, 청년 할 것 없이 노년에도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뭐가 가장 좋다고요? 해산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진화론적 입장에서 보면 모든 생명체는 바다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오메가3 지방산이나 오메가6 지방산,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생명체들은. 초창기 연구 자료 가운데 하나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박사님이 내가 발견한 초창기 연구 자료 가운데 하나에 따르면 해산물을 많이 먹는 문화권에서는 암, 특히 결장암 발병률이 낮았다. 해산물을 많이 먹으면 결장암 발병률이 낮았다. 결장암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자결장, 좀 대장에 관련된 질병이 낮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화권에서는 그러니까 해산물을 많이 먹는 문화권에서는 심장혈관 질환과 관절염, 기관지염, 피부염 등 많은 염증성 질환 같은 노인병의 발병률이 낮다. 또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늦춘다고 추정하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뭐가요? 해산물이요. 그래서 미국에서 연구를 많이 하는 게 일본 연구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세계적인 장수하는 사람들, 노인들을 보게 되면 이제 일본도 포함이 되거든요. 지금도 세계적인 장수국가 중에 하나가 일본인데 이제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었죠. 그래서 오키나와 연구라든지 그래서 특히 일본에서도 오키나와에 사는 분들이 장수를 많이 하더라. 그 이유가 뭘까 했더니 해산물을 그렇게 주로 많이 먹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식단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해산물을 많이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요즘 또 바다가 오염이 돼서 그래도 가공식품보다는 해산물이 훨씬 더 나은 겁니다. 그래서 26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누이트족은 왜 심장병에 걸리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누이트족은 저쪽 북극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린란드 이누이트족 그럼 그린란드 캐나다, 알래스카, 시베리아 등 북극해 연안에 주로 사는
어로 수렵 인종으로 에스키모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원래 이제 에스키모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부르는 말이고요. 이분들을 이누이트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분들은 고지방 식물을 거시면 안 먹거든요. 오직 고지방 생선이나 그 다음에 이제 물개 이런 거를 잡아먹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고지방의 콜레스테롤 식품을 섭취하지만 심장병 발병률이 낮다는 사실이 발견된 거죠. 그 당시에는 지방은 심장에 나쁘다는 당시의 통설에 들어맞지 않는 현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누이트족하고 덴마크인에 비교한 것들을 이 박스에 넣어갖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이누이트족들은 이제 혈액이 훨씬 묽고 더 천천히 응고한다. 덴마크인은 이제 혈액이 훨씬 탁하고 더 빨리 응고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끈적끈적한 물질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누이트족은 혈액 속에 오메가3 지방산이 많았고 덴마크인은 혈액 속에 오메가3 지방산이 적었다라는 얘기죠. 이누이트족은 또 끈적끈적한 지방이 적었고 덴마크인은 끈적끈적한 지방이 많았고 결국 무엇이 이걸 해줬다고요? 오메가3라는 거죠. 이누이트족은 오메가6 지방산보다 오메가3 지방산 섭취가 훨씬 더 많았고요. 덴마크인은 반대였고요. 그래서 덴마크인들은 심장질환이 많았는데 이누이트족은 심장질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2만 건 이상의 과학 논문이 발표되면서 의학계는 간단한 인체 오일 교환으로 심장질환 발병률을 낮출 수 있음을 증명했다라고 해놓은 거죠. 자, 봅시다. 우리가 집에서 타는 승용차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이제 앞으로 전기차는 또 이제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 가솔린을 그러니까 기름을 쓰는 승용차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5,000km 내지 7,000km를 타면 뭐를 항상 갈아줘요? 엔진 오일을 갈아주죠. 엔진 오일을 갈아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기름이 분사돼서 나가는 그 순환이 돼야 그 추진의 힘으로 차들이 나가는 건데 그 관들에 다 이 기름이 끈적끈적해져요. 이걸 끈적끈적하게 안 하게 방지해 주는 게 뭐냐면 엔진 오일이에요. 엔진 안에 때가 안 끼도록 만들어 주는 것. 그게 엔진 오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에 혈관에 때가 안 끼게, 우리 세포에 때가 안 끼게 해주는 엔진 오일은 뭐라고요?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질병들이 안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고 특히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 중에 하나가 뭡니까? 대장암이거든요. 근데 결장암의 발병률을 상당히 낮춘다라고 지금 책에서도 나왔고 연구가 이제 증명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메가3의 효과 그래가지고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뭐냐면 보다 더 행복한 기분, 그 다음에 남녀노소 없이 더 똑똑해지는 두뇌. 오메가3를 먹으면 두뇌. 왜? DHA가 함유되어 있으니까. 또 시력도 개선이 되고요. 노인성 청력 손실도 지연시켜주고요. 특히 현대인들은 이제 눈 건강에 대해서 되게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이 스마트폰이나 그다음에 PC, 그다음에 태블릿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과도한 TV 시청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청색광에 되게 많이 노출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안구건조증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특히 또 물도 잘 안 마시고 또 오메가3보다는 오메가6 지방산 섭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온몸이 끈적끈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력도 나쁘고 아이 때부터 안경 쓰고 저희가 성장할 때는 한 반에 안경 쓴 아이들이 그렇게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반에 안경 안 쓴 아이가 드물 정도로 안경들을 많이 쓰는 이유도 다 있다라는 거예요. 또 잇몸염에 유익하다. 피부가 부드럽고 매끈해짐. 심박동이 안정적이다. 규칙적인 심박수, 고혈압 완화, 관상동맥 혈전 예방을 해주고 죽상동맥 경화증을 감소시켜주고 발기부전을 감소시켜주고 대장염을 개선시켜주고 천식을 완화시켜주고 당뇨를 지연시켜주고 관절염을 완화시켜준다. 이 아까 그 그림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오메가3 효과가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 외에도 또 되게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오메가3 효과는 무궁무진하다 그래갖고 33페이지에 보게 되면 뭐 이렇게 해갖고 오메가3 효과를 만끽해라 그래갖고 또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물음표들이긴 한데
생화학적 균형을 이룬 신체를 원하는가? 보다 더 똑똑한 두뇌를 원하는가? 보다 더 부드러운 피부를 원하는가?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마지막에 보면 더 행복해지고 싶은가? 보다 더 뚜렷한 인생의 목표를 갖고 싶은가? 이렇게 살고 싶으면 오메가 3를 충분히 섭취해라라는 얘기들이 이제 일반적인 베이스가 일장에 나와 있고요. 이 장에는 이제 오메가 3는 왜 건강에 좋은가 해서 이제 작은 소제목이 오메가 3는 약인가 아닌가 이렇게 물음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38페이지에 보게 되면 나는 의사로서 오메가 3가 부작용 없이 병을 치료해주는 흔치 않은 마법의 탄환이라고 확신한다. 마법의 탄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뭐 하나를 먹고서 뭐 살이 빠진다든지 뭐 하나를 먹고서 뭐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다든지 아팠던 질병이 사라진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오메가 3는 그런 마법의 탄환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 마법의 탄환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오메가 3가 지방산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군대에서 오메가3 부족으로 인해 신체 질병과 정신 질병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군대도 이 새로운 오메가3 혜택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건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라는 거죠. 또 지방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것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지방에 대한 오해들이 많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포화지방이 좋다 그러면 바로 그 다음에 또 이제 포화지방은 어떻게 해서 나쁘다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선택해야 되는 우리 각자들이 선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어느 말이 진실일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둘 다 진실인 부분도 있고 둘 다 아닌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방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것들 그래서 이제 불포화지방, 포화지방, 그다음에 뭐 경화지방 뭐 이렇게 해갖고 세 가지가 나옵니다. 불포화지방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 굳지 않는 거, 그걸 그냥 불포화지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메가 뭐 6나 오메가 3 그래서 우리가 식용유라든지 그다음 생선기름 뭐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포화지방은 꽉 차는 거죠. 그래서 굿기름이라고 하죠. 굳는 기름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 두 기름들은 불포화지방이나 포화지방은 그렇게 뭐 특히 포화지방 같은 경우 그렇게 과도하게 먹지 않는 한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키진 않거든요. 근데 세 번째 뭐가 문제냐면 경화지방이 문제라는 거죠. 경화지방 만들어낸 지방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예. 옛날에 우리가 많이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뭐 마가린, 트랜스 지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트랜스 지방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42페이지에 보게 되면 건강에 가장 좋은 지방 오메가 3 그래가지고 노인들은 가로 열고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오랜 세월 동안 뻑뻑한 지방을 섭취해서 동맥경화에 걸린다. 반면 오메가 3는 마치 바다를 유영하는 물고기처럼 사람의 몸속에서 부드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건강에 무척 이롭다. 무척 이로워요. 많이 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43페이지에 보게 되면 건강관리란 신체 조직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드는 것임을 명심해야 된다. 대체로 뻣뻣하고 끈적끈적한 조직이 질병을 유발한다. 자, 보세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부드럽습니다. 시체가 딱딱해요? 부드러워요? 딱딱하면 죽는 거예요. 우리 뇌도 마찬가지거든요. 뇌 사고방식이 굳어 있으면요. 살아는 있지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항상 부드러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메가 3 뭐 이런 건데 그다음에 이제 ALA 그래갖고 이제 아마와 카놀라 같은 씨앗과 샐러드용 야채 같은 식물에 함유된 ALA는 사실상 가장 많은 오메가 3 지방이다. 하지만 단신이라서 탄소 원자가 18개, 이중결합이 3개뿐이다. 그러니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짧다라는 얘기예요. 짧고 얘가 우리 몸에서 진짜 오메가 3가 활용될 수 있는 DHA와 EPA로 바뀌려면 효소가 계속 결합이 되져줘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마시에 굉장히 많은 오메가 3가 들어있는데 얘가 DHA와 EPA로 바뀌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 생선 오메가 3 기름이 예를 들자는 거예요. 3단계를 거치면 끝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얘는 5단계, 6단계를 거쳐야 돼요.
좋긴 하지만 많은 과정을 거치다 보면 우리가 먹는 양에 비해서 오메가3로 전환되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뭐 EPA 뭐 주로 해산물에 함유되어 있으며 탄소 원자 20개와 이게 뭐 분자 구조니까 EPA 같은 경우는 주로 해산물에 있고요. DHA도 마찬가지로 주로 해산물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해산물에 많이 좋은 것들이 들어있을까? 아까도 말씀드린 생명의 시작이 바다기 때문이 그런 게 아닐까. 그것뿐이 아니고 앞으로도 인류의 최후의 식량, 인류가 먹고 이제 살려고 하는 최후의 식량이라고 하는 것들,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하는 스피루리나 같은 경우도 사실은 바다에서 나는 해조류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바다가 우리를 먹여 살리는데 며칠 어젠가 그젠가 하여간 되게 슬픈 거를 하나 봤는데 뭐냐면 바다에 보면은 쓰레기를 모아놓는 곳이 있거든요. 바다 자정 효과로 온통 바다에 떠내려온 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놔요. 거기에 보면 막 비닐로 페트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사실은 뭐 세계 각국에서 나온 쓰레기들이 거기에 다 몰리죠. 근데 거기에 한글로 돼 있는 쓰레기들도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페트병이라든지 그런 플라스틱 제품들이 한글로 된 것도 너무 많아갖고 사실은 약간 조금 그렇더라고요. 현대인들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메가6 지방산 같은 경우도 우리 몸에 필요하긴 하지만 전 세계 사람들은 지금 너무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메가3 생선류를 훨씬 많이 섭취해야 한다. 반면 오메가6를 더 많이 섭취할 필요는 거의 없다.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오메가6 지방산을 줄여야 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먹는 식용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오메가6 지방산이에요. 옥수수 기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전부 오메가6인데 이런 것들은 너무 넘쳐나요. 우리가 보통 튀김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튀김류 이런 것들은 전부 뭐예요? 오메가6 기름으로 튀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1대1 최대 허용치가 4대1 정도의 비율인데 오메가6가 4에서 오메가3가 1 가장 최적은 1대1이고요. 근데 이게 지금 20에서 25대 1까지 깨졌거든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많이 아픈 겁니다. 이걸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메가6 섭취를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현대 생활에서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럼 오메가6를 줄일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오메가3 섭취량을 늘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 섭취를 많이 늘려야 되고요. 47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포막은 세포 내부에 들어있는 에너지 형성 물질과 유전 물질을 보호하는 유연한 포장지와 같다. 근데 이 세포막은 오메가3는 세포막을 보다 더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세포막 분자라고 불린다. 세포막은 영양소를 선택적으로 투과시켜 세포 수술을 보호한다. 그 세포막을 형성하는 게 뭐라고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세포막이 건강해야 나쁜 것들이 안으로 마음대로 못 들어오거든요. 화면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세포막을 형성하고 있는 게 요 사이에 있는 것들이 뭐냐면 생선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요 사이에 있는 것들 생선 그림을 그려놓은 거거든요. 이 세포막을 형성하는 게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적인 투과, 내 세포가 필요한 영양소는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것들은 안 받아들이게 만드는 그 막을 형성하는 것이 주로 오메가3 지방산이다. 네. 그래서 오메가3를 많이 먹어야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많이 먹여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49페이지에 뭐라고 하면 예컨대 제2형 당뇨병, 즉 인슐린 저항성 당뇨병을 앓는 사람들은 세포막이 세고 뻣뻣하다. 막 샌다라는 얘기예요. 세포막에 오메가3가 부족하면 세포막의 출입문, 즉 수용기가 뻣뻣해지고 인슐린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아까도 오메가3의 효능에서 사진에서 이렇게 그림에서 보여드렸지만 당뇨병에도 좋다고 하는 것들이 이런 세포막, 췌장 세포를 형성하는 것도 오메가3 지방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강해지려면 첫 번째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섭취해야 된다. 둘째 오메가6 지방산을 적게 섭취해야 된다. 셋째 경화유를 적게 섭취해야 된다. 트랜스 지방이요. 그러면 건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3를 많이 섭취하고 또 건강한 오메가6 지방산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견과류를 먹는 겁니다. 견과류를 먹어주는 것이 상당히 좋고요.
54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체 조직에 오메가6가 과도하게 많고 오메가3가 부족하면 염증 불균형이 일어난다. 다시 말해서 회복 속도보다 마모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다.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하면 조직에 과도하게 함유된 오메가6가 자동적으로 감소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메가3 섭취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Q&A를 뭐 한두 개만 보게 되면 오메가3 이것이 궁금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감자칩 같은 식품에도 오메가3를 많이 오메가6를 적게 첨가할 수 없나요? 했는데 그거보다는 뭐 감자칩 같은 거를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조류를 많이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 뭐 참 되게 재밌는 것 같은데요. 임신했을 때 오메가3를 더 많이 섭취하는 것 외에도 오메가6를 적게 먹어야 하나요? 그랬더니 태아부터 유아에 이르기까지 두뇌가 급성장하는 시기에는 오메가3를 많이 섭취하고 흔히 과다하게 먹는 오메가6 지방을 줄이는 것이 현명하다. 연령에 상관없이 모두가 자연 그대로의 진짜 식품을 많이 먹고 가공식품을 적게 먹는 것이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된다라고 책에도 기술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 때 어떨까요? 등푸른 생선을 먹든지 그게 안 되면 오메가3 제제라도 먹어서 오메가3 섭취를 늘리는 또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